내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나는 16년간의 연인 관계를 끝냈고 살던 집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였다. 무언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나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리트릿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무렵 친구 엘리자베스가 아일랜드로 떠났고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내 마음속에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나름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다. 2달쯤 지나 엘리자베스의 친구가 여름 동안 빌려줄 수 있는 코티지를 소개해 주었고 나는 푸른 문이 달린 작고 하얀 집에 도착했다. 바깥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에 누가 계신가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벽난로에는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눈이 어두운 방에 익숙해지자 고개를 돌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난로 옆에는 톱탄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불쏘시개가 있었다. 난로 앞에는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녹색 소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커다란 나무 식탁과 묵직해 보이는 6개의 의자가 보였다. 내 왼편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작은 방이 있었으며 오른편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 코티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조금 전에 누군가 이 집을 막 떠났으며 곧 그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발견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흐릿한 불빛에 눈이 조금씩 익숙해지자 방 한쪽 구석에서 퍼져나오는 파동이 느껴졌다. 파동을 향해 눈을 돌린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몸집이 작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2명의 남자아이들이 보였다. 나는 숨이 턱 막혀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순간 남의 집에 잘못 들어왔구나 싶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넷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특이했다. 맙소사, 저들은 인간이 아니야. 찰나의 순간 나는 내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사는 집에 들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들이 제대로 펼쳐지기도 전에 작은 몸집의 남성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가족은 10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소.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공간을 당신과 함께 사용하려고 하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그가 내뱉는 점잖은 말투와 달리 그의 행색은 초라해 보였다. 그는 120cm 남직한 키에 고전적인 스타일의 구식 단추가 달린 허리까지 내려오는 녹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볼록 나온 배 때문에 재킷이 꽉 끼어 보였다. 무릎 길이의 갈색 바지, 큼지막한 나막신 안에 끼워 신은 두꺼운 레깅스. 전체적인 비율을 따졌을 때 그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신발을 신고 있었다. 머리에 쓴 검은색 정장용 모자는 이상해 보이는 그의 복장의 활용 점정이었다. 두 남자아이는 불뚝 튀어나온 배와 정장 모자를 제외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줄여놓은 것 같았다. 작은 몸집의 여성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치마 아래로는 남성이 신은 것과 똑같은 스타일의 나막신이 얼핏 보였다. 그녀는 자기 머리 크기보다 훨씬 커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는 그걸 보자마자 뉴 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들이 쓰던 모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빨간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 올렸는데 제대로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만히 두기가 힘든지 등 뒤로 손을 숨긴 다음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작은 몸집의 남성을 흘낏 쳐다보고는 그의 눈치가 보였는지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짓기 위해 애를 썼다. 남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고, 나는 평정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귀중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맞추어 대답했다. 그 조건이 뭔가요? 우리는 협상을 원하오. 내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가 안심한 듯 대답했다. 어떤 협상이죠? 나는 방어적으로 물었다. 추측건대 그가 가리키는 우리에는 몸집이 작은 여성과 두 남자아이는 빠져있고 본인만 포함된 것 같았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당신은 이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길목에 살게 되었소. 그런데 이곳에 사는 존재, 즉 엘리멘탈들이 전부 인간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라오. 잠깐만요. 나는 우리가 같은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잠시 그의 말을 막았다. 엘리멘탈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서두르며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 인간들은 우리를 놈, 고블린, 드워프, 페어리, 엘프, 레프리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모두 엘리멘탈 종족이요. 마치 당신들이 인간 종족인 것처럼 말이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인간이 있듯 엘리멘탈에도 많은 종류가 있소. 그건 그렇고 내가 이야기한 협상은 바로 이거요. 당신이 여기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당신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할 거요. 나는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다오.
나는 그의 말을 다시 가로막을 뻔했으나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대신 잠깐 멈추었다. 내 마음속의 의도가 변한 것을 느낀 듯 했다. 보호에 대한 답례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당신에게 선물 하나를 요청하겠소. 어떤 선물을 원하나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여름이 끝났을 때 말하겠소. 그가 대답했다. 기억 속 저편에서 페어리와 엘프에게 속아 넘어간 인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와 열린 결말의 협상을 하는 것이 찝찝하긴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은 그의 집이었고 나는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 말이다. 물론 상황을 달리 볼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집에 살면서 내 영적 능력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다시는 레프리콘들을 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까지 같이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내게 정당한 선물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겠지 라는 생각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고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을 떠올렸다. 시인은 숲속 갈림길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이 덜 밟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며 레프리콘이 손을 내밀어준 느낌이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우리의 협상은 타결되었고 레프리콘은 그날 저녁 우리의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하게 알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작은 몸집의 여성과 두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짐가방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무로 장식된 침대 헤드와 발판이 달린 제법 단단해 보이는 더블 침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사용한 것 같았다. 나는 짐을 풀고 가방 속에 있던 리넨을 꺼내 침대 위에 깔았다. 찬장 안에 들어있던 울 담요도 모두 꺼내 침대로 가져왔다. 나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안경을 벗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빨리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는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수십 개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온갖 종류의 엘리멘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몹시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그들은 바람처럼 흩어져 도망쳤고 그 자리에 단 한 존재만이 남아 있었다.
전날 나를 맞이했던 바로 그 레프리콘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나쁜 존재들은 아니오. 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조용히 차를 준비해 함께 앉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레프리콘이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인간들이 레프리콘이라고 부르는 존재이고 인간에 관해 연구하오. 그는 아일랜드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 시간으로 100년 동안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엘리멘탈 중 하나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기여할 만한 우리만의 재능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재능이 있소. 엘리멘탈의 재능은 의지, 행동, 실천이오. 본래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과 엘리멘탈은 각자 따로 진화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조화를 이뤄야 했소.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세상은 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소. 그래서 우리의 진화를 통제하는 존재들은 인간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함께 변경했고 인간과 엘리멘탈 두 종족 모두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함께 일할 인간들을 찾는 중이오. 그가 말했다. 인간이 엘리멘탈과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존재를 믿는 것이오. 엘리멘탈은 꽃과 나무, 산의 성장을 돕고 당신의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존재이오. 인간이 우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오. 우리가 기능하고 성장하려면 인간의 믿음이라는 사념체가 필요하오. 당신들에게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일지 모르나 그 신뢰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길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해 감사와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오. 기쁨과 경의의 감정은 에너지로 변해 우리에게 도달하고 그 순간 우리는 인간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우리 엘리멘탈이 지닌 정수를 받아들이고 삶의 풍요와 진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다오. 당신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에도 진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되어. 레프리콘은 말을 이어갔다. 보다 직접적인 협력도 가능하오. 인간이 자신과 파트너가 될 엘리멘탈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에너지 패턴을 읽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진화를 도울 수 있어. 또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로 전달되어 엘리멘탈은 인간 개개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워가고 있어. 그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하품을 하더니 그대로 코티지의 벽을 통과해 걸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남겨졌고 그가 남긴 말들을 가만히 곱씹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하며 잠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이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었다. 나는 가부좌로 앉아 나의 부정적인 사념체를 에테르체 안에서 녹여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사랑과 수용, 풍요, 믿음을 채워주었다. 그러자 문득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그 존재는 나의 몸의 엘리멘탈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이 마음속에 그린 것을 만들어요. 우리의 역할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몸속 세포 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탐욕, 분노, 색욕, 식탐,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돼요. 우리는 당신 몸의 건축가이자 기록자랍니다. 문득 내가 부정적인 사념체들을 본래의 긍정적인 씨앗들로 대체하는 작업 중에 처음으로 몸의 엘리멘탈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이것이 우연인지 궁금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내 생각을 듣고 대답했다. 당신은 창조자가 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이랍니다. 당신은 이번 생과 다른 모든 생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을 발견해내고 또 제거하는 중이에요. 나는 당신이 이 과정을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엘리멘탈의 얘기를 듣고 유머러스한 말을 던졌다. 당신의 목소리는 기꺼이 명령에 따르는 이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몸의 엘리멘탈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닮을 수밖에 없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음에 신이 나서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는 덧붙였다. 몸의 엘리멘탈은 몸의 주인과 함께 진화하죠. 우리도 다른 엘리멘탈과 마찬가지로 삶을 시작할 때는 텅 빈 존재이지만 인간이 삶을 거듭하며 우리에게 기억을 제공하면 우리는 점점 복잡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어 간답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거울이에요. 나는 당신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결같고 지혜롭죠. 또 다른 몸의 엘리멘탈들이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화를 돕고 싶어 해요. 순간 몸의 엘리멘탈의 최대 관심사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내 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몸의 엘리멘탈의 진화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위험도 따르죠. 나는 거기에 위험이 따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흑마법사는 자신의 몸의 엘리멘탈을 사용해서 복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복체를 보내줘. 복체가 주인에게 돌아오면 몸의 엘리멘탈은 흑마술사가 복체에게 시켰던 행동을 그대로 흡수해야 해요. 이는 몸의 엘리멘탈의 진화를 크게 지연시키는 행위랍니다.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나는 초자연적인 전투에 관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책들과 흑마법의 길을 따랐던 영국의 아뎁트들이 떠올랐다. 나는 영적인 공격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런 공격 배후에 존재하는 개인의 의지가 가진 힘을 매우 존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흑마술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내 생각을 듣고 몸의 엘리멘탈이 말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당신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죠. 모든 존재는 일정한 진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같은 모든 훌륭한 아뎁트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몸의 엘리멘탈과 미리 작업을 했어요. 이제 당신과 내가 함께 작업할 차례예요. 나는 기꺼이 동의했다. 언제 시작할까요? 우리는 이미 작업을 시작했어요. 몸의 엘리멘탈이 대답했다. 그의 거친 말투 속에서 옅은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대로 신성한 계획과의 조화 속에서 일하게 되면 내 작업은 더욱 빨라지고 강력해질 거예요.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개선해야 할 점이나 조언해 줄 것은 없나요? 나는 늘 그렇듯 더 나아지려는 열망을 가진 채 물었다. 당신이 이번 여름에 하고 있듯 모든 엘리멘탈들과 함께 일한다면 당신과 나의 연결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몸의 엘리멘탈은 나무, 꽃, 광물, 동물, 물고기, 새 등 사실상 모든 것들의 형태를 짓죠.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지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랍니다. 우리 각자가 신성한 계획에 맞춰지면 지구 전체도 똑같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아침에 그들과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몸의 엘리멘탈과 함께한 그 작업이 끝나갈 즈음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몸의 엘리멘탈을 떠나보내기가 못내 아쉬웠다. 나는 항상 여기 있어요. 언제든 당신이 원할 때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몸의 엘리멘탈이 나를 안심시켰다. 방의 촛불도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고 나는 미끄러지듯 침대에 들어가며 몸의 엘리멘탈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거의 매일 저녁 나는 촛불을 켜놓고 침대 위에 앉아 저녁 명상에 들어갔다. 레프리콘의 방문이 없는 밤일 때면
코티지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레프리콘과 여러 엘리멘탈과 함께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일랜드에 오기 전 나의 목표는 오로지 깨달음 뿐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깨달음의 과정은 특정한 방식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었다. 나는 깨달음을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절대적인 상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여름은 목표에 대한 걱정 없이 여정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 같았다.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과거에 있고, 현재의 나는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